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한국의 6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 종교 체험을 주제로 호남 지역 각 종교 유적지를 함께 돌며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천연고찰 화엄사 구층암 일대에서 코로나19 종식과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지리산 봉천 산신대제가 봉행됐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전국 주요 사찰 괴불들을 정밀 조사한 7번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운흥사 괴불에선 고대 인도 문자 150여 개가 확인됐습니다. 임진왜란의 영남 승군 본거지였던 경남 고성 운흥사가 호국 승병들의 뜻을 기리는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한국의 6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 종교 체험을 주제로 호남 지역 각 종교 유적지를 함께 돌며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상대 종교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면서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직접 와서 뵈니까 정말 죄송스럽고 참여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 지방 정부하고도 협조를 해서 하루속히 복원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안군 흑산면 읍동마을 인근에서 진행 중인 무심사지 발굴 조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밝힌 소감입니다.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대표이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6대 종교 지도자와 각 종단 실무자 등 30여 명은 지난 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성지순례단을 꾸려 호남 지역 문화탐방에 나섰습니다. 순례단은 무심사지 발굴 현장을 시작으로 자산어보를 남기고 후학을 양성했던 소남 정약전 선생의 유배지와 유배문화공원의 다양한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생생한 역사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신비의 섬 홍도를 찾은 순례단은 홍도 십경을 둘러보며 종교 간 화합과 친교를 도모했습니다. 여러 종단 수상님들이 함께 성지순례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다른 결이 있지만 서로 공존하면서 종교 간 대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는 순례단을 찾아 환영 인사를 하며 종교와 지방정부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우리 6대 종교 지도자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라남도의 화합과 발전, 또 상생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든 도민들이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순례단은 이어 영광 불갑사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마라난타사, 원불교 영산 성지, 장성향교 등을 탐방하며 성지순례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불갑사를 찾은 6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갑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며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종교 간 지도자들과 운영위원들이 함께 아주 뜻깊은 의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화합해서 세계 평화와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종교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협의회의 이번 성지순례는 종교와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우리나라 3대 명산 가운데 하나인 지리산의 천년고찰 화엄사 구층암 일대에서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건강,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는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 구층암 봉천 산신터에서 회주 종열 스님과 주지 덕문 스님, 구층암 암주 덕재 스님 등 사중 스님들과 기도객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지리산 봉천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리산 봉천 산신제는 매년 음력 3월 3일을 맞아 국태민안과 국민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로 올해는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코로나19 종식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산신대제는 영산작법 보존의 스님들의 불교 전통의식 범패와 천수바라, 육법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매년 음력 3월 초하루부터 삼진날까지 봉행되는 봉천 산신대제는 100여 년 전부터 화엄사 스님들이 나라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으로 미국에서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영화 스님이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한 달간의 특별 법문에 나섰습니다. 영화 스님은 청주 보산사에서 한국 불자들을 상대로 중국 선종을 이끈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담은 육조 단경과 화엄경을 강설하고 참선 수행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영화 스님의 법문은 모두 영어로 진행됐고 첫 한국인 제자 현안 스님이 한국어 동시 통역을 펼쳤습니다. 영화 스님은 어제 오후에는 BBS 청주불교 방송을 찾아 삶과 죽음을 주제로 특별 생방송에 출연했고 오는 8일부터 5월 1일까지 분당 보라선원, 서울 봉은사와 법련사, 부산 홍법사, 도봉산 광륜사, 서울 대원정사 등에서 법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화 스님은 중국 위양종의 법맥을 잇는 선화상인을 스승으로 출가해 미국 LA를 중심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고 한국에도 청주 보산사와 분당 보라선원을 개원해 선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담은 법률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최종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행락철을 맞아 전국 각 사찰에는 만개한 봄꽃을 보려는 나들이 객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 입구에서 내도록 돼 있는 문화재 관람료를 놓고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관광객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잦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찰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재 유지 보수에 사용하고 있지만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관광객들이 사찰이 통행세를 걷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재 관련료는 불교계와 시민 간의 그 갈등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된 묵은 일이죠. 이것이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때가 좀 된 것 같고 지난번 민주당은 대성공하게 문화재 관련료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문체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어제 법사위 체계작구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단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게 그 목적입니다. 관련 부서들과 불교 종단이 모여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그 방안이 나오면 정부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구성되면 환경부, 문광부, 문화재청, 불교 관련 종단 이런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해당 법안이 여법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사찰 주변의 숲과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지켜온 사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화재 관람료로 인한 갈등, 이번에는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중앙종의 임시회를 열어 종단 주요 소임자를 선출하고 종단 종무행정 감사 안건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어제 서울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5회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총무원 사회부장의 현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호법위원회 송원 스님 등 4명을 투표를 거쳐 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올해 안에는 새 종전과 통일 의례집을 발간하려고 한다며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27대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은 개회사에서 수년간 이어진 종단의 어려움이 어느덧 가시고 종단 발전에 초석을 놓을 시기가 됐다며 화합과 소통하는 종단을 만들자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는 지난해 총무원 세입세출 결산의 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재정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권선 활동과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압도적 크기와 화려한 색채의 불화, 괴불은 대규모 법회에 사용되는 예경의 대상이자 불교 미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전국 주요 사찰 괴불들을 정밀 조사한 7번째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야외에서 대규모로 거행되는 영산제나 수륙제 등 대규모 불교 법회 등에 사용되는 괴불. 그 크기가 10m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화려한 색채를 뽐내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 불교만의 독창적인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국 사찰의 대형 불화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하고 그 성과를 보고서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된 보고서는 국보인 갑사 삼신불 괴불을 비롯해 운흥사와 용흥사 등 7건의 지난해 조사 성과가 담겼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8년째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7번째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매 조사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또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 정확한 데이터로 그렇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운흥사, 용흥사, 안국사, 괴불도의 조사 결과가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흥사 괴불에서는 고대 인도 문자인 범자 150여 자가 발견됐고 용흥사 괴불에서는 원형 그대로의 조성 기법이, 안국사 괴불에서는 대형 괴불의 분업화된 제작 기법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매년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흥천사 삼신괴불도를 보물로 승격 지정하는 등 보존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괴불 같은 이런 이제 대형의 문화재는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고서는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문화재청에서는 2030년까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괴불도를 집대성할 계획에 있고요. 올해는 국보, 청양 장곡사 미륵불 괴불도, 서울 청룡사 삼신불 괴불도 등 6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대형불화 정밀 조사 사업. 불교계와 정부 기관이 손잡고 진행하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괴불을 통한 불교사와 불교문화 연구 등의 역사적인 획이 그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거점이자 서울 서부권 중심 포교도량인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한글 현판을 새롭게 조성하며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국제선센터 주지이자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3일 사찰 1층 출입문 앞에서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법원 스님은 현판식 기념사에서 일조문을 통해 도량으로 들어오는 건 무명의 길을 등지고 득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며 마치 용이 물을 얻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득이 만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현판은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선센터를 한글로 쓴 가로 6m, 세로 1.2m 규모로 불교 중흥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향반식에는 양천구 이재식 구의원과 임준희 구의원, 국제선센터 신도단체 임원진 등이 동참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영남 승군 본거지였던 경남 고성 운흥사에서 호국 승병들의 뜻을 기리는 영산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조선 숙종 때 시작된 운흥사 영산대제는 올해로 292회째를 맞았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운흥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이끈 6천여 명의 승병들이 머물며 왜군과 싸운 곳으로 영남 승병의 본부로 불리기도 합니다. 조선 숙종 때부터 호국 승병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영산대제가 시작돼 292회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 영산제는 호국 영령 추모와 국태민안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오늘 영산대제로 인해 돌아가신 성병, 의병, 호국 영령이 평안을 갖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은 선조의 덕화를 기리고 이 꽃이 핀 이 아름다운 강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신과 보신, 응신을 불사에 모시는 삼신이윤으로 시작된 운흥사 영산제에서는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호국 안민을 위해 싸웠던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전란이 일어났을 때 임금과 신하들은 존재감은 사라지고 우리 백성들과 어병들과 승병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산하에 쓰러져 갇혔던 그분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꼭 영산대제만은 참석을 했습니다. 영산제 법어에서는 호국 불교를 강조했던 쌍계총림 방장 고산 대종사의 생전 보살기 법문을 청해 들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지혜를 배웠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장 스님의 법문을 들으시고 청량함을 얻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특히 코로나도 헤쳐나가서 좋은 복락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호국 성지 경남 밀양 표충사가 경내 표충서원에서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제557회 사명대사 춘계향사를 봉행했습니다. 춘계향사는 통도사 전 주지 원산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종사영반과 헌다 등 불교 의례에 이어 김성규 밀양 부시장을 초원관으로 하는 유교 제향으로 진행됐습니다. 표충사 향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서산, 사명, 기허 3대사를 기리기 위해 조선 영조대왕 왕명으로 시작된 국가 제향으로 매년 봄, 가을 불교와 유교의 합동 제향으로 봉행됩니다. 서울 불광사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불광사 불광법회는 경내 부광당에서 4월 첫째 주 불광 정기법회와 함께 불기 2566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연등의 불빛처럼 불광 가족들과 온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한 기운이 넘쳐나길 발언했습니다. 불광사는 봉축 점등식에 이어 주지 진효 스님을 법사로 포살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불광사 불광정기법회는 오는 9일 김해 여여정사 주지이자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을 초청법사로 진행하고 오는 16일에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법회를 진행합니다.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의 어머니로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 영화 불효자의 주인공 박종순 할머니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어제 경기도 용인 신락원 경기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의 모친인 박종순 씨는 지난 3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박 씨는 환갑이 넘은 스님이 노모를 모시고 떠나는 전국 사찰 순례 다큐멘터리 불효자의 주인공격으로 이 영화는 부처님 오신 날인 다음 달 8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가 스님은 출가 40여 년 만에 고향집을 찾아가 모친의 평생 소원인 전국 사찰 여행을 함께하며 소박한 효행과 아름다운 사찰 풍경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미술 공모전이 열립니다. 불교계가 주도하는 재난구호 봉사단체, 사단법인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와 한국소방우리함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회 전국학생 재난구호안전 미술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모 분야는 재난과 구호, 안전, 화재, 문화재 보호, 환경으로 나눠 진행되며 5월 16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 500명에 한해 공모를 진행합니다. 희망자는 재난구호안전봉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유적지, 종교시설, 박물관 등 최소 53곳이 망가졌다고 유네스코가 전했습니다. 유네스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집계한 잠정적 수치를 검증해 지금까지 종교시설 29곳, 역사가 깊은 건물 16곳, 박물관 4곳, 기념물 4곳이 파괴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4.3 수학주둔소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내리에 있는 제주 4.3 수학주둔소는 무장대 토벌을 위해 조성된 주둔소로 제주 4.3 사건의 흔적으로는 유일하게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충남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다양한 백제무늬 벽돌을 활용한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박물관 로비에서 백제인들의 문양전 제작 과정, 문양전에 새겨진 다양한 무늬 등을 주제로 만든 화려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